장사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좀 꼽으라면, 첫 번째가 이미 심각하게 대출을 받고서 시작을 한다는 데에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세미나에 오셨던 분은 보증금 1억에 부가세 포함 월세 550만 원짜리 가게를 계약했어요. 프랜차이즈 샤브샤브 집을 시작하셨는데 대출이 이미 2억이 넘었어요. 최대 매출이 4,800이었고 18% 정도 남았으니까 864만 원 정도가 순수익인 거예요. 864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아무리 벌어도 수입에 한계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매출을 더 늘리겠다고 인원을 충당한다고 해도 매출만 오르지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맥시멈 수입이 800만 원대라는 거예요. 대출 2억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매달 400씩 갚아도 50개월이 걸려요. 4년이 더 걸린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감가가 되고 있는 인테리어며 계속 오르는 식자재비, 본사 좋은 일만 시킨 케이스가 되는 거죠. 4년 동안 매달 800씩 버는 것도 장담하지 못하고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날리려고 시작한 거랑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을 받지 않아서예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달은 200도 벌다가 또 어떤 달은 300도 벌어요. 중요한 건 500 이상이 꾸준히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비 바운더리가 좀 좁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쭉 500 이상을 벌면 500도 벌었다가 600도 벌었다가 하는데 200도 벌다가 300도 벌다가 또 이번 달은 400도 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아주 조금씩 커지는 거죠. 씀씀이가 커진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도 시켜드렸던 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창업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신 20대 구독자분이세요.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내내 본인이 친구들한테 술을 다 샀다고 했었어요. 하루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매출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영업 끝나고 계속 술을 마신 거죠. 매일매일. 그런데 지금은 이미 폐업을 했어요. 그때도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할 때 가게 내놓고 가게에 앉아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장사도 안 되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진퇴양난인 셈이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가게 돌볼 겨를도 없었겠죠. 오픈빨이 빠지고 여유 자금이라도 조금 있어야 가게 유지를 시키는데 그마저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술 산 거를 후회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계속 써댔으니까 말이죠. 유행하는 신발이며 패딩 점퍼 이런 것도 마구 산 건 덤이겠죠. 가끔은 명품도 하나씩 사셨거든요. 필명 세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추천한 책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돈과 관련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부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 였어요. 제 구독자분은 거의 반대였죠. 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한 거죠. 당장에 눈에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볼륨을 키우는 과감함이 없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작게 해서 생계형으로 장사를 시작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이죠. 그런데 경쟁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손님들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계속적으로 낡은 사고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해요. 연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마케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마케팅비조차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매장들이 많아요. 그럼 신규 손님은 줄어들고 단골들로만 장사를 하는 격이 되고 그 단골들이 다른 매장에 신규 손님으로 유입되면서 우리의 매출 볼륨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효과도 없는 마케팅 회사에 돈을 주고 아예 매장의 마케팅을 맡겨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고 돈도 아깝죠. 여튼 매장에서는 단골 손님과 신규 손님의 비율은 반드시 적정선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돈도 잘 벌리고 모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벌리겠지만 그렇게 번 돈을 모조리 생활비로, 유흥비로, 소비로 다 쓰고 매장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 끝이 굉장히 빨리 와요. 한번 투자했다고 다가 아닌 게 사업이거든요. 장사
된다거든요. 그게 직장인이야 자기 개발에만 조금씩 길게 투자해서 몸값을 좀 올려서 연봉도 올리고 점프업하고 회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지만, 자영업은 본인의 몸값에도 사실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일단 차렸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끝인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개발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돼요. 사업 공부도 하고요. 마케팅이 가장 그 중에서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마케팅이 안 되어서 묻히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좀 아쉽죠. 참고로 9시간짜리의 자영업 초합축 마케팅 강의를 아직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출의 단 1%만 투자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고정 댓글에 자세한 사항 남겨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유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찐득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못 모으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통장에 돈이 계속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장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지만 평타를 치는데도 통장 잔고 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습관 자체가 잘못되었더라고요. 돈 모으는 기술도 전혀 없었고요. 뒤늦게 깨달은 건 장사에서 번 돈은 월급과는 다른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불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관련 영상을 좀 몇 개 올린 기억이 있는데 이때도 메일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덕분에 돈을 잘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댓글로도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 우선 무슨 돈이든 돈에는 다 속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추천했었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마다 다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 장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돈, 길 가다가 주운 돈, 또 지인들에게서 받은 용돈, 중고 물품을 팔고 나서 얻은 이익,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이처럼 나에게 수입으로 치부될 수 있는 돈들은 제각기 다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금융 분야의 어떠한 고리타분한 그런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업소득이니 저건 금융소득이니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흔한 그냥 재테크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의 속성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규칙성과 비확실성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장사는 월 막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연 1억 이상씩 이렇게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영업자 평균 소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소비의 바운더리도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속성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월 5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의 속성을 꼭 알아야 돼요. 돈마다 또 사람마다 부여되는 속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비규칙성, 비확실성, 이 두 가지는 반대로 규칙성과 확실성의 속성을 가진 돈보다 사실 많이 불리한 게 맞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 급여 생활자들의 돈은 규칙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음 달 25일에 300만 원의 고정급여가 들어오고 추가로 10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6개월, 1년, 2년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규칙적이고 확실한 돈이죠. 하지만 장사의 돈은 규칙도 없고 확실하지 못해요. 당장 다음 달의 돈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가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그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이런 속성이 있는지 모르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속성들만 잘 꿰고 있고 이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급여 생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월 1천만 원 이상씩, 월 2천만 원 이상씩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데도 돈이 없는 그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의 속성을 파악하고 꿰뚫는다는 건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버는 돈은 규칙성이 없고 불확실하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역이용한다는 건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속성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매일매일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돈, 그리고 요즘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 이걸 한번 이자로 환산을 해보면 급여 생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금리가 뭐 3.5%, 4%보다 더 높기도 하잖아요. 급여 생활자는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받지만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 순환이 빠르다는 걸 의미해요. 이 점을 잘 생각해보면 왜 옛날 시장에서 현금 장사만 하던 노련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저 그냥 금고 안에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돈이 일을 하게끔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투자를 하는 거죠. 카드사들이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토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이체되는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니까요. 지금의 쿠팡이나 또는 모든 중간 결제를 하는 사업자들 역시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고 있고요. 저 역시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종잣돈 투자가 아니라 흐름성, 일일 투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자보다는 습관의 변화로 돈을 모은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일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은행에 월마다 적금을 하지만 일일 적금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게끔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 저축할 걸 매일 1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매일매일 얼마를 저축할지 물어보는 금융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또는 알아서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돈을 빼가서 자동으로 저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문자로 적금 금액을 물어본다거나 잔액에서 1%에서 5% 내외의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덩달아 이익이 되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전적이라는 게 내가 실제 담배를 끊어서 생겨나는 돈이 없다면 그저 하나의 이유밖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일 적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한때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자,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웠다면 1일 5,000원, 10년이면 1,800만 원가량의 돈이 세이브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직접 매일매일 5,000원씩 입금을 하려고 하면 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돼요. 까먹는 날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로 얼마를 모을 건지 물어보기도 해요. 인간의 행동 양식을 파악해서 설계된 적금인 셈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습관을 신호, 열망, 반응, 보상으로 정의를 했는데 분명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며 하기 쉽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일 적금을 해야 하는 신호는 이 영상이 될 것이고요.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매력을 느낄 것이며 하기 쉽게 인터넷 은행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상은 당연히 실행에 옮겼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자동이체로 이체를 시켜놔도 돼요. 하루에 얼마씩. 이건 습관과도 좀 상관성이 있지만 오히려 신호를 켜는 스위치만 발동이 된다면 목돈을 모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저 하나의 행동만 하게 됨으로써 말이에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내가 계획한 대로 빠져나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되어진 방식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부분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고요. 매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적금을 들었더니 적금이 나가는 그날에는 당장에 돈이 없었던 기억이 많아요. 이유는 돈의 속성을 모른 채 돈을 모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반대로 급여 생활자들은 오히려 이런 일일 적금의 형태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유는 매월 정해진 예측 가능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 굳이 하루하루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그 속성을 파악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돈을 쓰고 싶어 하고 맛있는 빵 냄새가 나면 들어가서 빵을 하나 집어들고 싶어 해요. 이건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사 먹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다만 장치가 있다면,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뇌 속에 이런 회로를 박을 줄 안다면 빵 하나를 사 먹지 않고 그걸 마음대로 뺏쓰지 못하는 저 깊고 깊은 금융사의 금고에 맡기게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야, 그깟 빵 하나 커피 한 잔 너무 궁상맞게 살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든 것 뿐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느 한 소비자 단체에서 우리나라 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의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충격적인 게 80% 이상이 소비를 줄여야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도 더 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아껴야지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쓰면서도 아껴야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아끼지 못하는 나와 늘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시스템을 갖추시길 제가 권해드려요. 오늘 당장에 이틀 전에 판 1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시원하게 술 한잔 사 먹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된 날, 혹시 그날도 그냥 맛있는 거 다 사 드시지 않으셨나요? 회사 단체 예약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된 날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돈이 들어오는 날도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카드사에서 돈이 나중에 들어오니까요. 회사 단체 예약을 받아서 단체 배달을 받아서 일매출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던 그날, 오늘은 내가 쏜다고 하면서 옆집 사장님과 직원들과 고급 식재료로 만찬을 즐기시진 않았나요? 6개월 장사 해보니까 세금도 그렇고 외제차 리스도 할만할 것 같아서 알아보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리스로 차를 타고 계신가요? 이게 다 돈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장사는 솔직히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안에 80%가 폐업을 한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왕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적어도 돈이라도 잘 모아서 매출 볼륨이라도 크게 키워서 직장인들보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보다, 친구들보다 금전적으로라도 훨씬 나은 생활을 해야 그만큼 저는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거 솔직히 손님들이 알아주면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돈 모으는 기술을 깨우쳐서 다음 사업을 할 때 종잣돈으로 잘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고로 현금 흐름이 커지면 건물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장사는 건물주다, 네이버에 장사는 건물주다 한번 쳐보세요. 자영업자분들이 현금 흐름을 높여서 매출 볼륨을 높여서 건물을 사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자, 여러분, 비규칙적인 비확실성을 가진 수입이지만 시스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가 큰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팔고 많이 모으는 날 되세요. 권프로였습니다.